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적극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투자 업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 밝혔는데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재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400억 원 가까운 긴급 자금을 투여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참 지지부진했던 우리 증시에 이러한 이슈들이 활력소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쇼핑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이시죠?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시장 대외적인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상승 탄력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또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잘 갔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특이하게 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빨간불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시장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피의 좀 반가운 모습이 좀 보였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제법 규모 있는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를 좀 이끌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자동차 대형 업종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그래도 나름 소폭 반등을 해서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인데 이제 정치 테마주나 여러 테마주들에 대한 변동성도 커졌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의 또 일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대형주들의 약세가 지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만큼은 가지 못하고 강보합권에서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좀 독특하게 봤던 것은 업종별로 움직인 게 아니고 개별주들의 차별화 장세가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주는 보면 AI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업종이 가면 전체적으로 다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가온칩스라든지 어부부 반도체라든지 이런 개별주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대형주들은 약세를 보였는데 스몰캡 쪽에 보면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은 또 강하게 올라줬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주의 그런 차별화 장세들이 펼쳐지는 것이 저는 좀 독특하게 봤고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의 60일선입니다. 실제로 60일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그 수급이 도는 순환매가 매우 저조해졌거든요. 60일선을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가 줘야지 수급의 순환매가 이렇게 차별화 장세나 이렇게 괴리율이 크게 가는 것이 아니고 수급이 좀 차분하게 빠르게 또 회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규모 있는 순매수를 해줬는데 이게 오늘로 끝이 게 아니고 단기간 안에 계속 들어와 주면서 좀 상승을 좀 이끌어서 60일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AI 모멘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봐도요.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네. AI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도 애플이 어쨌든 시총 지금은 2위지만 원래는 1위 종목이었는데 네. 월별 등락률을 보면 1.5% 하락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월별 등락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 1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AI 모멘텀 관련 주들만 강세지 시장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일에서도 이제 연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네. 연내 이제 금리 인하가 4회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네. 긍정적인 내용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3월 금리 인하론도 나오곤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보고요. 5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보다는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에 반등만 남아있다라는 좋은 말씀 주시면서요. 오늘 시장에 대한 특이한 포인트들도 짚어주셨고요. 5월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고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기아입니다. 9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예요. 추가 매수나 손절 라인 알고 싶어요 라고 왔습니다. 기아가 오늘 종가 87,900원에 마무리해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코스피 지수를 또 견인했던 현대차나 뭐 기아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기아? 일단 러시아 공장을 지금 가동을 못한다. 이게 지금 내재되어 있는 악재인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네. 모멘텀적인 뭐 커다란 손실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기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지금 PER을 보면은 포워드 PER 기준으로도 봐도 지금 3배로 안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매우 저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이제 시장에 대기되어 있는 예탁금 규모 대비해서 네. PER이 이렇게까지 좀 저점을 찍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자동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시계열이 매우 느립니다. 반도체 업종은 좀 시계열이 한 2년 주기, 뭐 4년 주기로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은 보통 자동차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둔탁한 흐름들을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렇게 좀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간 안에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하기 좀 힘든 게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기아를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조금 이 시기열,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에 좀 쌀 때마다 이렇게 좀 악재가 터지고 이렇게 주가들이 많이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이게 농사매매 방식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네. 이제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네. 60일선을 지지선으로 보고요. 60일선을 이탈을 하면 정리를 보시고요. 만약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기회비용을 좀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본전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보실 거라고 한다면 네. 계속 좀 길게 끌고 가보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아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권해주셨고요. 단기 매매를 원하신다라면 본전가가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어제도 들려왔던 종목 같은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5만 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진짜 손절하기 싫습니다. 손절하기 싫으시대요. 네, 포스코 퓨처엠 오늘 종가 26만 5,500원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많이 떨어졌네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랑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덩치가 큰 종목이고 맞습니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덩치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2차 전지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시가총액도 커졌고 한때는 또 2차 전지 종목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는 정도로 사이즈가 되게 어마무시했네요. 이런 업종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네. 되게 방대해져 있는데요.
지금은 좀 쉬어가기 구간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진짜 손절하기 싫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단가를 보시면은 단가를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막 높은 가격에 고점에 물려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월 평균 구간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 영역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과대 낙폭 구간이 맞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본전이라도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추가 매수는 적정해 보입니다. 충분히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떨어진 단가에 본전 매도로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리고요.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포스코 퓨처임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김대현님께서 보내주신 제우스입니다. 16,8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신고가 다시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입절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제우스 오늘 종가는 22,700원에 확인됩니다. 현재 계속해서 3거래일째 급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 찍기도 했네요. 입절 구간일까요, 지금? 아니요.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입절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우스 같은 경우는 웨이퍼 식각 장비 기업임과 동시에 로보테마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은 웨이퍼 세정 쪽에서 매출이 규모가 사이즈가 가장 크고요. 거의 한 60에서 70% 매출이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웨이퍼 세정 쪽 기술 장벽이 은근히 높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유일하게 좀 대항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독보적으로 좀 산업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종목인 만큼 경쟁력이 있네요. 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업사이드 전망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 세정 쪽으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고요. 실적이. 거기 더해서 이제 로봇 쪽 산업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2위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한 900억 정도로 작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1대2 무상증자까지 포착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를 들고 있으면 두 주를 더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잉여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업사이드대로 있는데 재고 자산만 많이 쌓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돈도 많다, 캐시카우도 충분하다, 네. 업사이드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밑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손절 같은 경우는 21선을 제가 좀 기준으로 드릴게요. 21선 이탈을 할 경우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신고가를 이제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 2배짜리까지도 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4만 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너무 높으니까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7,4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기술투자 오늘 종가 6,1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날 동안 계속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기술투자?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사실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4만 달러를 자꾸 깼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대 4만 7천, 4만 8천 달러까지도 돌파가 나왔다가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ETF 승인 건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ETF가 승인이 되고 본격적으로 기관들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비트코인에 만약에 자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1년이라는 좀 긴 시계를 좀 느긋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들이 빠졌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것이요. 이제 비트코인이 곧 있으면 4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채굴자들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요. 수요 사이드는 오히려 이제 ETF가 승인되면서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이 사실 굉장히 클 것이다, 올해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어제도 말씀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어제 동일한 이야기고요.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벤처 투자 회사인데 업비트 관련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ETF를 승인을 해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도 저변을 어제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어쨌든 이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운용사에서도 분명히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비트코인이 현물을 구하는 거래소를 이제 또 파트너로 맺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맺어서 이쪽에서 비트코인을 조달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게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가장 높은 업비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요. 실제로 작년 11월인가 12월에는 달러 거래보다 원화 거래가 더 많았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관련주로서 비트코인 상승과 같이 힘입어서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그냥 넉넉하게요. 저는 이게 손절가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니까 5,000원 정도로 라운드 네. 피겨의 손절가를 잡아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따로 설정을 하기보다는 네. 4월에 반감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네. 좀 들고 가보셔라 이런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가보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우리 너무 기술 투자, 네, 좋은 격해져서. 흐름 전망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는 제시해 주시지 않았고요. 손절가는 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빈털터리 제이지님의 SFA 반도체입니다. 7,18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왔는데 SFA 반도체 오늘 종가는 66,900원이었네요. 계속해서 3거래일째 좋은 흐름, 더 좋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다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또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SFA 반도체는? 마찬가지로 지금은 개별주 장세로 가고 있는 게 맞지만 네. 반도체 업종은 당분간 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AI 말고는 수급을 좀 받아갈 만한 쪽이 없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 쪽을 매우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그 매수가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1월 초 최고점이 이제 7,090원인데 7,180원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이제 몇 년 전에 고점에서 21년도 꽤 근처에서 오래 들고 계셨네요.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기다려 오셨는데 지금 정리를 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기회비용이 아쉽죠. 아깝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손절가는 6,300원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8,000원까지 좀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도.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12,0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5% 가지고 계시네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왔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종가는 8,690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의료기기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 많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망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업사이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단기적인 악재가 있었어요. 그 파트너사인 사이노슈어가 경쟁사인 루트로닉과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텐자에 대한 포텐자를 팔아주고 있었는데 그 이제 사이노슈어가 네. 이제 경쟁사로 넘어가면서 이 포텐자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좀 감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포텐자 매출이 사이노쇼로 나온 게 한 16% 비중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 큰 이제 상승 축에 있어서 모멘텀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라고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가 충분히 이제 매도세가 반영이 될 만큼은 또 하락이 나올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8,000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고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 후유증을 좀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000원 라운드 피겨 목표가 10,000원을 잡고 10,000원 네. 정도에 올라왔을 때는 네.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만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LG 화학이고요. 43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LG 화학 요즘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예. 보세요? 이거 포스코 퓨처의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 마지막 종목 LG화학을 하다가 딱 시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지금 단계에서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LG화학을 앞서서 설명드린 포스코 퓨처엠과 저는 조금 결을 좀 비슷하게 보고 네.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주고 이제 대장주기도 하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 대비 재무적인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더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추가 매수 가격이 맞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항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하향 추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잘 봐야 된다. 지금 21선이 45만 원 위에 있습니다. 한 47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추가 매수해서 21선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주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셨을 때는 2차 전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그 시계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오전장만 생각을 해본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다수 종목들이 그래도 튀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럴 때를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제 얘기를 해주신 바와 비슷하게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져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지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그쵸.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축소를 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매매의 계절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업종마다 계절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분명히 지금은 2차 전지가 아닌 주인공 거죠. 계절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 보유를 해가는 것도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비용에 어느 정도 좀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부터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글로벌 이슈적으로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일본은행에서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앞으로도 좀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고 중국 차원에서는 400억 원 가까운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우리 증시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긴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러한 기조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중국 내용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요. 가장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BOJ, 네. 일본은행의 행보인데 사실 다들 우려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긴축이 만약에 돼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네. BOJ에서 일본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 외화 자산들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BOJ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들이요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OJ가 일본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되는 네. 상황을 좀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완화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이제 금리 부분이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빠르게 금리 인하가 나와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다 이제 미국 국채로 자본들이 그쵸.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래 버틸 가능성이 사실 점점 축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행보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3월 FOMC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좀 축소가 되었잖아요, 확실히. 예, 그런데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방향이 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BOJ의 정책 방향도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요. 일본에서만 지금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펼쳐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증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일본이 저금리를 오래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엔저가 그쵸. 상황이 매우 지금 심각한 네. 상황인 것이거든요. 우리 증시와 그렇게 너무 크게 뭐 어떤 밀접 연관해서 저는 보기보다는 우리 증시의 상관계수는 일본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그쵸. 예, 미국이 금리와 우리나라 이제 한은의 금리가 격차가 빨리 줄어들어야지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시장에 외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쪽보다는 일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BOJ가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부분들만 우리가 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5월 이내에 좀 내려주는지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영향은 그곳에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앞으로 미국 차원에서 어떻게 금리의 행보가 이어질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시간 안에 상담을 못 받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걱정 없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요. 추가적인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는데 02-2128-8566번으로도 전화 상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나 박성재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 전문가님과 처음 인사를 나눠봤었고 예, 예. 5일 기법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었는데 또 새로운 기법이어서 저도 좀 신기하게 들었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일 랠리 기법은 좀 어떤 기법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5일 랠리, 그러니까 숫자 52는요, 52주 신고가를 의미를 그쵸. 하고요. 52주 신고가 이후에 지속적인 랠리가 펼쳐진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좋은 매수가를 포착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5일 랠리 기법에는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법 대비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매 주기가 짧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빠른 성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라는 의미는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많은 주목을 받거나 많은 매수 참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열로 인식돼서 하락으로 빨리 빠지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변화로 인식돼서 더 추가적으로 수급이 붙어서 많이 올라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르게 좀 결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기는 종목 대비 방향성이 빨리 잡힌다. 그래서 매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가장 좋은 장점은 손실은 짧게, 네.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네. 정말 크게 대대적인 모멘텀 변화가 나오는 경우들은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그쵸.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부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200%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경우들은 굉장히 세게 갈 수가 있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손절 추세선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싸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영매매가 매우 안 좋은 이유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서 소폭 플러스만 보여줘도 바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즉 손실을 너무 길게 가져가고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안 좋은 환경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거래를 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좌를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손실은 짧게 봐야 되고 수익 보는 것들은 길게 가져가서 크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52주 신고가면 되게 많이 무서워하세요. 그럼요. 예, 무서워하시는데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네. 영매매 관점은 결국에는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디가 도대체 바닥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방 매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 손실을 짧게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고 52 랠리 기법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법의 이름에 그대로 오이랠리가 뜻하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기법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걱정이 많습니다.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내가 지금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시고 어제 사실 톡방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시 종목들을 보시고 나서는 인정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예. 참 많았었는데 오늘도 한번 포착 조건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랠리 그렇다면 어떻게 포착하는 건지 그 조건 한번 짚어주시죠. 예, 조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2주 신고가를 첫 돌파한 첫 구간, 주봉상 첫 돌파 캔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돌파를 했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 50%, 100% 쭉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네. 첫 돌파 구간에서 그 기준봉을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52주 저점 대비 100% 이하인 52주 신고가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절대적 기준으로 이렇게 100% 이하를 놓게 되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수할 종목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20%, 150% 봐도 괜찮은데, 네, 이제 저가 대비 고가가 400% 이상의 네.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과열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잘못 물리면 답도 없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고가는 신고가지만 저점 대비 100%가 안 넘는 종목들이 되게 유리하다. 그런 종목들은 오랫동안 저점이나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서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모멘텀의 변화로 모멘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을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시장에 따라서요. 매수할 종목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3천억, 4천억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들, 예를 들면 증거금 100%라든지 관리 종목 이런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가더라도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모멘텀에 건강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우량주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재료의 속임수나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시가총액 5천억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만 보자.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이랠리가 포착되는 조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조건들을 보니까 단순히 빠른 매매 그리고 52 랠리 통해서 가는 종목들만 그냥 마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 있는 그런 쿠션도 마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궁금했었던 게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제일 많은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예. 정말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오이랠리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나오는 종목들만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 매매 포인트를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잡는지가 좀 궁금해졌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52주 신고가 첫 돌파를 주봉에서 확인을 합니다. 네. 주봉상 52주 신고가 첫 돌파 캔들을 기준봉으로 두고요. 그것이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일봉에서 눌림을 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대적인 변화를 인식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봐도 1파가 상승이 나오고 2파 조정이 나오고 3파 올라갈 때 그 3파가 1파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눌림 이후에 돌아 올라갈 때 급소, 52 급소 신호가 처음 포착될 때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52 추세 하한선을 설정을 해놓고 이 하한선을 이탈할 경우 손절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매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짚어봤습니다. 주봉을 통해서 업황 자체가 바뀌거나 이슈가 확실하게 터져줄 것 같다라는 싶은 그 기점을 한번 찾아보고요. 일봉을 통해서 눌림목이 살짝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귀만 보면은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예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종목이 그 유명한 한미반도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는 좀 언제쯤 포착이 됐을까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주봉상 첫 신고가가 포착이 된 날은 작년 3월 20일에서 3월 24일 사이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요. 자, 첫 신고가 캔들을 첫 번째 하얀색 화살표 표시가 나온 3월 20일 이 구간에 포착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캔들을 기준으로 놓고 손절 라인을 확인을 하고 네. 급소 라인을 좀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됐을 때 일봉 차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자, 옆에 왼편에 보시는 음영 구간이 신고가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기다리는데 가격 조정은 안 나왔고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기간 조정이 나온 이후에 5월 16일에 52급소가 처음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됐을 때 혹은 이제 포착이 된 다음 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자, 손절가가 여 아래 보이는 노란 선이거든요. 네. 이게 52 추세 하한선입니다. 추세 하한선이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손절을 한다고 해도 손절가가 닿아서 손절을 한다고 해도 손절폭은 작겠죠. 짧아요. 네. 예, 근데 만약에 급소에 매수를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추세를 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만약에 5월 16일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6개월 내에 240% 이상의 커다란 수익 시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미 반도체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주봉 차트에서 먼저 포착이 됐었고 이 종목 일봉 차트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2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준 종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5일 랠리를 통해서 포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랠리 기법도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적용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HPS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언제쯤 떴을까요? HPSP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한 지 52주가 안 된 상황에서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사실 이제 신고가 기준으로 놓고 봐도 된다. 네.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하지 않았거나 시가총액이 5천 이상이라고 한다면 네. 같이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고요. 네. HPSP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이제 11일에 52급소가 처음으로 신호가 포착이 되고 포착 구간과 이제 손절 구간이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탈을 해서 손절이 나온다고 해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고점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요. 네. 만약에 매수를 해서 만약에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포착일로부터 수익이 90%가 넘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반도체 업황이 바뀌는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지금 5일relay 기법이 자주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업종 중에서는 이 예시 종목이 안 떴을까 싶었는데 바로 다음 종목은 바이오 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상으로는 이 종목은 좀 언제 떴을까요? 예, 보시면은 11월 27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처음에 주봉으로 신고가가 첫 신호가 포착이 네. 됐습니다. 자, 포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점 대비 얼만큼 올라갔냐거든요. 그쵸. 저점 대비 100% 이하로 올라가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음영 구간 이후에 기간과 가격 조정이 있고 나서 12월 20일에 52 급소가 첫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무려 8일 만에 42%라는 큰 수익을 단기간 안에 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52랠리 기법의 조건들은 기술적 요인입니다.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기술적 요인이고 급소를 포착하는 그런 기술적 요인인데 우리가 급소까지 확인이 됐을 때 정말로 이 기업이 대대적인 모멘텀 변화가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한다면 더욱더 그 매수에 큰 근거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어떤 재료나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고캠 바이오가 매수 가능일 이전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국내 기술 기반 글로벌 최초 ADC 허가 획득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ADC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길게 드릴 예정인데요.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빅파마들이 하나둘씩 지금 참여를 하면서 ADC 산업에 좀 끼어들고 있는데요. 이 레고캠 바이오가
국내에서 또 대표적인 ADC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얀센 바이오테크와 2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에 파이프라인이 재평가되면서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일, 그러니까 포착일인 12월 20일에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같이 합쳐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용기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매수를 하셨다면 8일 만에 4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레고캠 바이오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잠시 뒤에 AD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잠시 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가요? ADC는 이제 항체 약물 복합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잠시 후에 뒤에 나올 종목에서 제가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항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을 해가지고 좋은 시너지를 내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ADC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를 통해서 이 오이랠리 기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봉 차트를 통해서 포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눌림목 기간에 일봉 차트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이랠리 기법들이 한 종목에서만 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뉴스를 통해서 재료까지 꼼꼼히 살펴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법들을 나 혼자 좀 살펴보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박성재 전문가님의 방송과 그리고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내에서 언박싱 종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링크 하나가 뜨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128-8566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종근당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와 관련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 상에서 52주 신고가가 첫 신호가 9월 11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포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그 50일 랠리 기법의 조건에 다 부합을 합니다. 네. 저점 대비 100% 이하고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입니다. 자,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52주 신고가 구간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있고 나서 10월 23일에 52급소가 첫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된 날 매수를 하든지 포착이 되고 나서 3, 4일 뒤에 매수를 하든지 52 하한선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절가는 되게 짧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달 만에 50% 이상 시세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 종근당도 마찬가지로 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착 가능인 52급소가 포착이 됐을 때 모멘텀을 확인을 한다면 이러한 모멘텀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네.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그쵸. 강세를 보였잖아요. 실제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미국의 FDA 승인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로 바이오주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실적이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렇죠.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맞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이나 복제약품 쪽이 아닌 이상은 사실 실적을 기대하기 매우 힘든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면은 그 CKD 510 노바티스와 최대 1.7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이런 커다란 굵직한 재료도 있고 네. 성장 모멘텀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에서 확인을 하고 일봉에서 52급소 신호를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를 하셨다면 두 달 안에 50% 넘는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기법 예시 종목으로는 종근당 살펴주셨는데 저희 채팅방에 이런 이야기를 올려주시고 있어요. 아무래도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다 보니까 성재 전문가님 자체에 대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밀당의 대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ADC가 도대체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하셨는데 오늘 언박싱 종목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어제 본인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신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빠른 기간 내에 매매 수익률을 올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기법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타임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건설 sek터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우려가 되는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정확합니다. 궁금했거든요. 저 아무래도 이 HDC 현대산업개발 나온 거 보고 다들 야, 왜 쟤는 건설사를 들고 왔어?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집값이 다시 하락을 하고 그쵸. 주택 상황도 이제 주택 뭐 시장도 좋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PF도 그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거기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공시가 이제 작년 9월에 나온 공시인데요. 네. 그 외주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서 매출 비율이 72.8%예요. 주택용 부동산 관련 주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매우 높습니다. 그쵸. 국내에는 매우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계부채가 심해져서 그 MBS 그 구조가 무너져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실제로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다고 뭐 부동산 경기가 좋나 그건 아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재택근무화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지금 공실이 많이 생기고 그 상환에도 어느 정도 지금 미비함이 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막 작년만 해도 그 50년 모기지 상품까지 나와서 네. 50년치 구매료까지 앞당겨서 주택의 수요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유증을 좀 감당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을 듣고 좀 섹터만 봤을 때는 정말 손이 안 가는 상황일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지만 네. 이 아래 보시면은 이것도 작년 9월 기준의 공시인데요. 남은 수주 건수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19조 5천억 원의 수주 건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주 건수가 높다라는 점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수주 건수가 이게 작년 9월 기준으로 19조인데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정정 공시도 나오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가철도공단과 3,600억 규모의 공사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또 있었던 것은 뭐 준공 후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그쵸.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바로 PF입니다. 자, PF 우발 부채 규모가요. 동사 같은 경우는 21년도 기준에 4조였어요. 근데 이것을 추세적으로 줄여가지고 작년 9월 기준으로 2.1조 원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오. 동사의 자기 자본이 3조인데 PF 우발 부채 규모가 2.1조예요. 그러니까 0.7, 즉 70%거든요. 네. 그래서 PF 우발 부채에 대한 우려가 해당이 안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PF 우발 부채 잔액 도급 사업 규모가 1.4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70% 물량이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지금 분양률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건설업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 PF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수록 이 업종은 굉장히 자체적으로는 되게 좋지 않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상관없어. 네. 나는 오히려 단독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빚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져온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제가 주봉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에서 첫 신호가 언제 발생을 했냐면 11월 6일에서 11월 10일에 52주 신고가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포착이 된 이후에도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5번의 5주 연속 신고가를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60%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5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이랠리 기법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겠죠.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6일 신고가 기준이 음영 표시 있는 구간이고요. 이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
무려 52급소가 다량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4번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수에 대한 강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인 만큼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 우려가 많으실 거예요. 그중에서도 PF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많이 터지다 보니까 우려가 깊은 섹터가 바로 이 건설 섹터인데 군계 일학 같은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를 살펴본다면 거의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우상향을 쭉 해줬었고 약간의 조정이 있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동아ST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떤 재료를 갖고 있을까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ADC가 네.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재료를 한번 쭉 보게 되면은 MASH 치료제 임상 2상이 파트 2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에서 실험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이 치료제가 작년 9월부터 투약이 시작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앱티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ADC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약 개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ADC 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C가 뭐냐? 항체 약물 복합체입니다. 항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물이 갖고 있는 세포 사멸 장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결합을 할 경우 굉장히 시너지를 크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적은 용량으로도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인 세포 독성 항암제가 사실 부작용이 매우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 ADC 치료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적은 용량을 가지고도 충분히 더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빅파마들의 참여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이자나 머크사부터 해서 올해 초에는 존슨앤존슨까지도 ADC 산업에 발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으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었던 레고캠 바이오가 ADC 산업에 좀 발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도 ADC 전문 기업인 앱티스를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ADC 산업에 발을 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ADC 산업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좀 좋습니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21년도에 한 5조 원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올해는 한 10억 이상의 규모로 10조 이상의 규모로 확대가 된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네. 2028년도가 되면은 30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29년도에는 50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항암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 캐파가 계속해서 크게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DC 산업에 발빠르게 들어와서 시장 선점을 하는 기업들이 매우 높은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앱티스를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업사이드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진입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동사의 매출의 구조를 보면은 몇 년 동안 5천억에서 6천억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0억에서 300억 박스권에서 도저히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상 지금 업종이 많이 부각을 맞지 못해왔기 때문에 장기간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이런 재료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오일랠리 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동아ST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52주 신고가가 작년 8월 7일에서 8월 11일 사이에 포착이 됐어요. 자, 이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 구간으로부터요. 52급소가 9월 26일에 포착이 되긴 했는데 20%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손절가를 먼저 터치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신고가 음영 구간의 고점 영역을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52급소가 다시 포착이 된다면 재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에 포착된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 두 종목의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론가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종목 핫들 코너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 시간 뒤에 이따가 QR코드 하나가 뜰 거예요. 그 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시장 전략 꾸준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